돈은요, 역시 돈은요 하면 돈이 있어 보이잖아. 왜 그놈의 100에서 300만 원, 500만 원에 갇혀있냐 이거예요. 왜 이 가격밖에 못 받느냐? 실제 실력은 10만 원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첫 시술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시술을 해요. 저는 늘 그렇게 해요. 세컨 찬스는 없다. 이것만 하는 병원들이 바디필러 병원인 것처럼 갑자기 2, 3년 전부터 둔갑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준화되어 있는데 뭐가 평준화되어 있냐면 실력도, 가격도, 책임감도, 시술하는 원장들의 체격도, 체력도 하향 평준화되는 거예요. 왜 다른 병원들이 가격 싸게 받을까요? 박애주의자라서, 돈이 많아서, 금수저라서 지출 존나게 나가는데 못하니까 싸게 받는 거예요. 저는 원래 성형수술하던 사람이라 했잖아요. 저는 뭐 전문의도 아니에요. 저는 전문의 아닌 거 부끄럽지도 않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장르를 개척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예전에는 성형수술을 하던 사람들이 필러에 많이 진입을 했어요. 필러 시술에. 적어도 얼굴이든 몸이든 뭔가 열어보고 과감하게 뭔가를 해본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의사들이 하고 있냐면 레이저 원래 전문이던 사람들, 그 다음에 스킨 부스트,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비보험 진료 보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과감하게 잘할 수가 없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안 열어봤기 때문에. 저는 다 열어봤거든요, 몸을. 복벽 재건도 해보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서 겁나서 못해요. 그러면 수술하는 사람들은 왜 또 빨리 필러를 보겠냐? 이 사람들은 수술용 칼로 항상 뭔가 열어서 내 눈에 보인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방흡입 빼고는. 가슴 보형물도 그렇고, 코 보형물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다 열잖아요. 안 보고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제가 이 접점에 다 있었죠. 예전에 제가 수술을 과감하게 해봤던 이력이 도움이 엄청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만 하는 병원들이 갑자기 자기가 바디필러 병원인 것처럼 갑자기 2, 3년 전부터 둔갑을 하기 시작했어요. 둔갑. 중요한 건 뭐냐면 바디필러가요 완전 노가다입니다. 고객들이 이러거든요. 다른 병원 갔는데 원장이 부들부들 떨면서 하던데 원장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초연하게 하냐고. 저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 중에서도 저 정도 체격이 돼야 하루에 뭐 몇백 cc, 몇천 cc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런 거 하던 병원이 바디필러로 둔갑을 하더니 예전에는 남자 원장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여자 원장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스토리텔링은 좋지. 여자의 몸은 여자가 잘합니다. 여원장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꾸 뭔가 믹스를 해. 식염수 같은 거 믹스하고 콜라겐이라는 미명 아래에 막 분사 압력이 너무 세니까 이 순수 HA로 안 넣는 거예요. 뭐 여기 남자 원장도 있겠죠. 근데 확실히 여원장들이 늘면서 이게 늘었어요. 여자 원장을 까는 게 아니고 시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은 바디필러 하는 병원들이 엄청 평준화되어 있어요. 어디서 평준화가 되었느냐? 온라인에서 보면 다 평준화되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원장이 선구자로 광고해놓은 것들 다 뺏겨서 쓰니까 고객들은 이제 잘하는 병원 찾기도 어려워. 평준화되어 있는데 뭐가 평준화되어 있냐면 실력도 하향 평준화되어 있고 가격도 하향 평준화되어 있고 책임감도 하향 평준화되어 있고 시술하는 원장들의 체격도 체력도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미술 오래 했거든요. 10년 넘게 했어요. 대회도 많이 나오고 미적 감각도 완전 쉐셔. 그나마 제가 손에 꼽던 양심적인 병원들도 이제 이러기에 다 이제 동참을 했더라고.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아까 가격이 하향 평준화를 했죠. 그럼 필러를 원장도 무시하고 고객들도 왜 무시하느냐? 필러를 하는 병원에서 어떤 문구를 쓰고 있냐면 이딴 짓 하고 있어요. 무제한이다, 얼마다. 실제로 무제한도 아니야. 책임도 안 주죠. 뭐 300cc 하면 뭐 대충 한 200cc 더 넣어줄게요. 그냥 솔깃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필러 수준이 이러니까 고객들이 필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필러를 하는 병원들이 좀 소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제발 좀 책임져보고 여러 부위도 해보고 못하는 거 잘하는 척 하지 말고 못하면 안 한다고 해야지 거기 하는 병원들을 험담하고 거기는 하면 안 되는 부위라는 등 이런 헛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필러 시장은 너무나도 하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교육도 하기 싫어요. 필러가 너무나도 좋은 건데 필러는 진짜 제가 여러 가지 재료를 써봤지만 진짜 필러는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저는 아주 제일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그냥 재난 상황을 다 만들어 버리니까 한마디로 돈값하는 병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내고 시술 받는 고객이 있고 공급자인 병원이 있어요. 지금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예전에 고객의 눈도 여기 있었고 병원의 눈도 여기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있었어요.
제가 원했던 이상향 이상으로 저는 해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그래도 필러에 인생 걸었는데 나는 해냈다 이런 게 있어요. 진짜로. 그런 게 제가 계속 좀 텐션 높게 뭐 영상을 찍든 시술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아요. 돈은요 하면 돈이 있어 보이잖아. 돈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제 이상향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전후 사진도 있고 제 홈페이지에 걸려있는 사진들 다 찐이에요. 저는 에디팅이 없어요. 제 결과값에 대한. 이 병원들이 전부 편집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거밖에 안 되면서 제 거를 자기가 안 되는 수준을 온라인에서 이쪽으로 끌어버린 거예요. 고객님들이 몰라요. 근데 제가 여기 닥터 케빈이 있고 기타 병원들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 100이라는 돈을 받아요. 근데 이쪽 병원이 상식적으로 20을 받고 있어. 근데 결과값은 뭔가 비슷해 보여. 어디 갈 것 같아요? 왜 싼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없어. 그냥 가. 근데 고객은 이미 이걸 보고 있어요. 시술 받고 나면 더 바닥인 거야. 왜냐? 실제로 병원 수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원래 대표원장 수준도 이거밖에 안 됐는데 부원장 고용해가지고 더 낮추는 거야. 가격을 내렸으니까. 임대료 존나 비싸잖아. 직원도 많아. 더 내려가는 거야. 부원장을 뽑음으로써. 평균 실력이. 그럼 더 내려갔잖아요? 그럼 간극이 커졌잖아요. 제 실제값이랑 걔네들 실제값이. 이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장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의료사고예요. 이게 불만족인 이유예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보정 없이 그 전후를 만들기 위해서 제 인생 갈아넣었잖아요. 근데 마케터들이 편집 딸깍딸깍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요. 그럼 고객들은 그게 되는 줄 알아요. 제 10분의 1, 5분의 1 가격에. 저는 사실 그 병원보다 수십 배 더 높게 받아야 되는데 물리적 환율 제한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러시아 간 적이 있거든요. 상트페테부르크에 갔었는데 2015년. 귀화할 생각 없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고 필러 가격 얼마 받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CC당 좀 크게 불렀어. 15만 원. 러시아 와라. 150만 원 받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제가 그때 초청받아서 갔었거든요. 이 정도로 간극이 있는데 고객들이 이걸 이해를 하고 있느냐?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평준화라는 얘기했잖아요. 온라인에 띄워준 게 뭐 거의 비슷하니까 고객들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격을 보라는 거예요. 왜 다른 병원들이 가격 싸게 받을까요? 박애주의자라서? 돈이 많아서? 금수저라서? 지출 존나게 나가는데 못하니까 싸게 받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런 곁다리 시술 자체를 거의 안 해요. 유행한다는 거 들고 와가지고 사이드로 안 해요. 그거 들어오는 순간 제 메인 시술이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뭐 클론이 아니니까. 제 몸 하나로 가야 되니까. 근데 비싸게 받죠. 고객들 말로는. 그럼 고가예요. 곁다리 시술도 없어요. 고객들이 저한테 고가를 받고 했어요. 그 고객들이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100%. 내가 애초에 다른 병원 다녀봤는데 여기는 그냥 완전히 어나더 레벨이다 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요. 비싸게 존나 받네. 근데 마음에는 든다. 근데 이번엔 딴 데 가야지. 하면서 와요. 그래서 100%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옵니다. 시점의 차이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가격보다 더 올리고 싶어요. 저는. 왜냐면 그러면 제가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병원이 시술 가격 내렸잖아요. 그러면 가뜩이나 없는 실력에 분산이 됩니다. 집중력이든 실력이든 결과값이든 더 내려가요. 그러면 그 병원들 어떻게 될까요? 마케팅 더 해야죠. 재진이 안 오니까. 예를 들면 신안 있어요. 재진이 있어요. 단골들. 재진 고객 획득 비용이 이제 가면 갈수록 0이죠. 이거는. 근데 이 사람들은 광고 보고 와야 되니까 몇천 원, 몇만 원짜리 광고값이 드는 고객들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가 포진되어 있거든요. 지금 당장 마케팅 끊어도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병원 같은 경우 이제 재진이 없어지죠. 그럼 고객 획득 비용이 올라가죠. 근데 가격은 또 내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원장 뽑아야 되죠. 근데 가격 내려서 고객 많아졌죠. 컴플도 늘겠죠. 그래서 씨발 필러 안 해. 이런 거예요. 이게 10년 넘게 필러 시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고객들 수준은 올라갔잖아요. 왜냐면 TV에 이쁜 사람만 보이니까. 레퍼런스가 기본 연예인인데 병원을 가서 되겠어요? 다른 병원들 가서? 결과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그리고 고객들이 보고 와, 내 병원 와서 돈 쓰면 좋겠다 이 뜻이 아니고요. 필러 하는 병원들이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책임감 있는 모습 좀 보이고. 저는 이제 고객을 하나의 인격으로, 작품으로, 말은 쉬운데요. 이게 실제로 어렵습니다. 이게 끝까지 간다라는 게. 왜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한테 받은 고객이 세 가지예요. 뭐 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제 시술이.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제가 한 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도 제 얼굴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저한테 맨날 오는 분이에요. 그럼 제가 맨날 마주해야 되니까 책임감 있게 해야 되겠다. 이것도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잘 됐지만 이민을 가거나 저한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다시는. 그냥 그분이 첫 시술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시술을 해요. 저는 늘 그렇게 해요. 세컨 찬스는 없다. 세상은 녹록치가 않아요. 세컨 찬스를 잘 안 줍니다. 잘 좀 하자. 잘이 어려운데 잘한다는 거는 소비자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이야기예요. 저는 24시간 카톡 다 읽고 있어요. 고객들이 어떤 거 보내는지. 예전에 필러를 그나마 고가로 시술하던 병원이 좀 있었거든요.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왜 병원은 왜 그놈의 100에서 300만 원, 500만 원에 갇혀있냐 이거예요. 지금 환율이 얼만데 왜 이 가격밖에 못 받느냐? 실제 실력은 10만 원도 못 하기 때문에. 실제 실력값이 500만 원이다? 너 같으면 가격 바로 올려. 왜? 그래도 고객이 오니까. 필러 시장을 생각하잖아요. 지금 고객이 인지하고 있는 거, 병원이 인지하고 있는 거, 마케터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 지금 생산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필러 실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촘촘하게 결과값이 차이가 나는데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서 움직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요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 요리도 있는데, 요리는 마케팅을 통해서 요리 잘하는 뭐 분자 요리하고 미슐랭 스타 받는 요리사들 있잖아요. 그네들을 통해서 요리가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결국 이것도 그럼 원장님 같은 병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사가 잘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없는 거잖아요. 저 말고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고급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경쟁자가 나타나면 뭐가 좋냐면 저는 가격 더 올릴 수 있어요. 경쟁자라고 보지만 저보다는 당연히 못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좋은 의사들이 왜 안 나오는지 궁금하잖아요. 특히 바디는 왜 그러냐면 필러는 체력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체력이. 진짜 말도 못하게 많이 필요해요. 저도 가끔 버거울 때 있어요. 그런데 체력 좋은 저 같은 건장한 사람이 하필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가야 되고, 의대에서 유급 없이 졸업을 해야 되고, 하필 빨리 그래도 진로 선택에서 미용 성형 쪽으로 빠졌는데 하필 또 필러를 선택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우연히 겹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저도 부원장 있으면 좋아요.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저가로 그냥 뭐 조지든 말든 매시브하게 그냥 팍 프로덕션으로 가는 게 좋긴 한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사람 몸 가지고 장난치는 병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책임이라도 져주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맨날 이런 거 찍고 나면 결국 다 지 자랑이네. 촬영 좀 하자. 제가 잘하니까. 사실 입 아프게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제 실력은 아늑히 더 위에 있어요.